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어떤 문제냐면요. 이제 기출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S1 있고요. 그다음에 S2 있고 S3. 여기서 각 지점에서의 뭐를 구하라 그랬냐면 단락 용량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각각 단락 용량. 이건 어떻게 되는가? 차단기 용량을 구하란 얘기나 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차단기 얘기죠. 원래는 좀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도 그려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조건이 주어진 게 100MVA, 100MVA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해줬죠. 조금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단락된 뭐 연습을 하라는 문제 같아요. 단락된 지점으로부터 전원 측을 바라본다 그랬죠. 그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보면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각각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일단은 환산을 해야죠. 된다고요? 임피던스 환산을 해야 된다. 환산. 그래서 이 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산을 하면 G1 발전기는 어떻게 됩니까? G1은 환산할 때 어떻게 되죠? 아래가 자기 용량이고 위에가 기준 용량이 이렇게 되죠. G2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용량분의 기준 용량. 그러니까 G3 변압기 T는 역시 자기 용량분의 기준 용량이 되겠죠. 근데 기준을 100을 잡으라 그랬으니까 위에는 다 100이 되겠죠. 100이 되고 100이 되고 100이 되고 자기 용량이 나와 있죠. 자, 이게 kVA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기준을 MVA를 잡았으니까 요거는 10MVA가 되겠고 그 다음 거는 20MVA가 되겠죠. MVA가 되겠고 그 다음은 30MVA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요 각자 세 개를. 그래서 10이죠. 10. 뭐 하는 겁니까? 지금 10, 20, 30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용량을 얼마로 하라 그랬어요? 100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위에가 이제 100이 들어간 거고 전부 다 이렇게 됐죠. 여기다가 임피던스를 이제 집어넣이죠. 10이죠. 곱하기 10이 될 테고 곱하기 14 곱하기 12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처음 거는 이제 안 필요하죠. 10이니까 10 지우면 100%가 나오네요. 100%가 나오고 그 다음 거는 2 지우고 0 지우고 2 50 그럼 5일은 5 5 4 20 70이 나오네요. 70% 암산 되네. 그죠?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돼? 0 0 지우고 3 1 3 3 4 12 이렇게 나오죠. 그럼 40% 나오네요. 자, 이제 환산된 값을 이제 구했죠.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쪽에다 써볼게요. 170,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 70%, 그 다음에 40이라 그랬죠. 변압기 TR. 그럼 여기가 40이 되는 거예요. 40%. 자, 그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위에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 이미 이제 써놨으니까 계산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 어이구, 어디로 갔나? 100%죠. 여기 100%. 그럼 이제 B의 용량을 구하려 그러면 요 차단기 용량, 다시 말해서 단락 용량 PS를 구하려면 PS는 어떻게 됩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 되죠. 곱하기 기준 용량이 되죠.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100이 오는 거죠.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했잖아요. 얼마? 100%로 100이.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100MVA가 나오죠. 여기 요거만 남으니까 여기 100MVA. 그래서 G1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MVA가 나온다. 자, 구했고 두 번째
이제 B2도 해볼까요? 여기서 B2를 구하면 B2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B1이라 그럴 수 있고 B1 여기가 B2가 되는 거죠. 그러면 B2를 하면 70%니까 70분의 100 곱하기 그 다음에 기준 용량이 100이니까 100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지워지겠죠. 그러면 요 값이 142.85714 이렇게 나오니까 둘째 자리까지 끊으면 86으로 되겠네요. 그죠? 86 142.86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나머지도 이렇게 끝나가면 되니까 B3 부분 구해보죠. 그럼 B3에서 구하면 B3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퍼센트의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PN이니까 PN이 얼마였어요? 여기에 100이었죠. 자, 위에 뭐 했던 거고 퍼센트 임피던스 보니까 이제 전원축으로 바라보니까 여기서 일루도 가고 여기서 일루도 가게 되네요. 두 개가 되네요.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요거를 구해 보면 자,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70이 되겠죠. 그럼 병렬 관계죠, 두 개가. 이렇게 병렬이니까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퍼센트 임피던스가 합분의 곱 100 플러스 70분의 합분의 곱이죠. 곱이면 어떻게 됩니까? 100 곱하기 70. 요게 뭡니까? 요게 퍼센트 임피던스죠. 요거 분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분해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위에 있는 거 이제 그대로 한 거죠. 100.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죠. 계산기를 좀 같이 눌러 보겠습니다. 많이 눌러 보세요. 계산기 잘못해서 그 불합격되면 힘들죠. 100 곱하기 70 나누기 170이죠. 100 더하기 70이니까 요거에다가 곱하기 100. 자, 눌렀습니다. 얼마가 나오냐? 242.8571 이렇게. 242.86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B3 했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내려보겠습니다. B4 해볼까요? B4 하면은 자, 이렇게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여기 몇 퍼센트? 40%였죠? 그럼 40 더하기 위에는 어떻게 돼요? 위에는 병렬이 되는 거죠. 이쪽 부분이 이렇게 병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병렬로 걸린다. 이렇게 병렬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를 계산을 하면 40 플러스 아까 얘기한 대로 100 더하기 70분의 100 더하기 70분의 100 곱하기 70 여기 임피던스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100이고 이제 기준 용량이 와야 되니까 기준 용량이 곱하기 100이 되겠죠. 자, 요걸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위에가 100 자꾸 눌러보세요.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플러스 그 다음에 100 곱하기 70 나누기 170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자, 얼마가 나왔냐면 123.1884 쭉 나가니까 123.19 하면 되겠네요. 이게 9가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구해봤습니다. 계산할 때 이제 계산 방법에 따라서 이 아래 걸 먼저 계산을 하고 값을 내서 그죠? 계산할 수가 있고 또 전체적인 걸 계산을 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뒤에가 조금 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합격 처리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또 해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기본적으로 공식을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공식이라고 쓰고 좀 이해를 좀 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 PS 용량을 구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PS 용량을 구할 때는
퍼센트 임피던스 법을 쓸 때 위에가 100이 오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PN이 온다. PN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준 용량, 기준 용량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격 용량, 기준 용량 마찬가지죠. 자, 요 식에다 이제 잘 대입을 해서 풀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이제 퍼센트 환산하는 거 있죠? 퍼센트 임피던스 환산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요거 두 개만 알면 이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래쪽이 뭐라고요? 자기 용량, 자기 용량. 위에 쪽이 기준 용량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한다는 거. 자, 뭐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잘 기억을 하면 된다는 얘기고 이게 하다 보면은 제 경험상 이게 문제를 푸다 보면 기준이 위인지 자기가 위인지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뭐 기자 이렇게 하면 기자죠. 이렇게 외울 수도 있고 어디 어디 기자다 그럴 때 위아래로 기자 이렇게 외우시든지 아니면은 위에서 아래서 위로 쳐다보면서 자기 하고 부를 때 그 모습을 연상을 하시든지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써서 외웠는데요. 뭐 외운다기보다도 기억을 하면 잘 안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의 식을 잘 활용을 하시고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한 것이 있죠. 이게 뭐라고요? 단락비라 그랬죠. 단락비. 그래서 요 단락비 요거를 보통 KS라고 부른다 그랬고 KS 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넘기면 된다 그랬죠. 여기 넘겨서.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 이렇게 하고 아래쪽이 PN이 오겠죠. PN. 그래서 이게 단락비가 된다. 이게 단락비가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락비 공식도 기억을 하고 공식이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 그냥 살짝 얼굴만 바꾼 거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자꾸 뭘 프레임을 만들면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지 말고요. 한 가지 개념에서 한 가지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파생 또는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공식이 너무 많아져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핵심 뼈들을 잘 기억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정리해 봤습니다.